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17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증시 둘 다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고요. 0.2포인트, 2%씩 하락을 했습니다. 초반에 이제 하락폭을 좀 키우다가 장 중반부터 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양매도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5,700억 정도를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1,0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증시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과 그다음에 이런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시가 좀 조정을 받는 움직임입니다. 보시면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케이 상위 종합, 그 다음에 다우 나스닥까지 모두 이제 하락을 했고요. 특히 이제 나스닥 지수가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찍고 나서 좀 불안한 모습이 보였고요. 계속해서 이제 고점 찍고 그때부터 하락을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21선을 결국 깼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고점에서 하락을 시작했을 때 아주 낙폭을 크게 해서 쭉쭉 내리는 현상을 많이 봤었는데요. 이 지금도 13,000원 후반, 13,000 후반대까지도 지수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잘못 이제 위기를 넘지 못한다면 고점을 찍고 이제 월봉 자체도 좀 모양이 좋지 않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도 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V자로 회복하는 듯 보였지만 여전히 이제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들이 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경기 회복 추세에서 좀 코로나19라는 그런 악재가 터지니까 좀 애매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열심히 이제 잘 올라가다가 한번 이제 음봉이 떴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뭔가 확신을 가지고 어느 방향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시되 다시 한번 코로나 테마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등락을 하면서 좀 롤러코스터 태우기식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런 가치에 맞게 움직일 것이고요. 지금 확실히 아니, 증시 자체가 바이오주나 진단키트 종목 위주로 좀 힘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거기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1140원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1선을 터치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이어갈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41선을 이렇게 넘어 버렸을 때는 분명히 상승 추세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목을 보았을 때도 저렇게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을 때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추세들이 보였기 때문에 환율도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연내 금리 인상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 얘기가 나온다면 좀 이제 원화 강세로 들면서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 환율에 대해서 좀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환율이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증시에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수 선물 봐야죠. 지수 선물도 마찬가지 나스닥 100, 다우존스. 일단 금요일이 지난 거라서 지수 선물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유럽 증시도 다 이제 하락을 해서 뭔가 분위기 자체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니케이 선물이 지금 1.7% 하락을 했고요. 코로나에 대해서 확실히 좀 경기 회복률이 더딜 수도 있다라고 예상이 되니까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투자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950원 하락해서 3.6% 내렸고요. 25,100원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외 가격은 24,950원으로 추가 더 하락했고요. 두산중공업이 결국에는 또 이 박스권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잘 버티는 듯 하다가 또 21선을 깨면서 하락으로 이제 무게가 또 실리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증시라든지 그런 실적주들이 조금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코로나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은 이렇게 되면 26,800원 선을 다시 한번 넘지 못한 채로 또 이제 하락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23,000원 정도까지 또 하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양운선이죠. 양운선을 받치지 못하고 추가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스권이 다시 한번 혹시 이렇게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이런 라인을 또 형성을 한다면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이 박스권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명분이 있죠. 네, 7월 21일에 있을 그 신주 상장에 대해서 충분히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600만 주가 한 번에 다 풀리진 않겠지만 서서히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매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확실히 몇 달간은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두 달 정도죠. 네, 그 정도는 지켜보시다가 다시 한번 이 증시가 좀 안정을 찾고 반등을 하기 시작할 때 저점을 보고 들어가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 이 장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두산중공업이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있었던 점을 강조를 드리면서 이때 이제 한번 장기 이평선을 크게 돌파하니까 슈팅이 나왔고요. 지금 하락도 고점 대비해서 장기 이평선 터치까지 또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슈팅을 주다가 한 번 더 찍고 바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장기 이평선을 터치를 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잘 버텨준다면 이런 박스권을 계속 형성을 할 것이지만 혹시나 그런 신주 상장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게 작용해서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면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봉과 월봉은 계속해서 옆으로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확실히 이 6월 달에 비해서 월봉 거래량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죽었을 때는 서서히 조정을 받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시세를 주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는요.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뭐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천천히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수급을 한번 보시면 외국인이 또 130만 주 매도를 하면서 요 며칠간 또 매수했던 그 양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움직임이 매수를 좀 하고 다시 한번 크게 매도하고 또 매수를 며칠 하고 또 크게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주가를 단기간에 올리고 단기간에 그냥 물량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집보다는 조금 차익 실현을 그때그때 하면서 빠져나가는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는 여전히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일 기준으로 해서 기관이 1,470만 주나 매도를 했고요. 개인은 1,33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60일이라고 친다면 여러분들 60일이라고 한다면 지금 7월 16일인데 5월 16일부터죠. 정확하게 이 고점, 고점으로 올라가는 그 상승 흐름과 이 횡보 구간에서 개인만 1,300만 주를 매수를 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점에서 많이 들어갔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터졌을 때 피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터졌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많이 진입을 했을 거고요. 지금 평단가가 이 박스권에 많이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렇고 혹시라도 이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수급이 좀 꼬여 있을 때는 사실 주가가 올라가기가 어렵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소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이 저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다면 공매도 잔고입니다. 네, 공매도 잔고가 쉽사리 두산중공업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도 줄어드는 척 하면서 다시 한번 1,500만 주까지 늘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1,400만 주에서 계속 공매도 잔고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뭐 HLB와 같은 그런 반공매도 운동이었죠. 그게 나오면서 좀 두산중공업도 좀 어, 게임스터가 같은 그런 반공매도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확실히 아직까지는 그런 응집력 있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규모를 보았을 때도 HLB는 반짝 올랐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과는 지금 붙을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1,400만 주, 잔고만 1,400만 주라면 이 규모 자체가 수천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적어도 수천억 정도는 굴려줘야 좀 공매도를 이겨서 주가를 올리든 말든 하죠. 근데 결국에는 네, 그 돈을 때려 부어서 올리더라도 결국에는 거의 무제한이죠. 무제한으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당함을 알리려고 그런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게 되면서 좀 수급이 꼬이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두산중공업은 여전히 공매도 잔고가 많고 공매도 거래가 활발한 종목이고 쉽사리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공매도가 좀 줄어드는 추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추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전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잘 받쳐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다음 주면 신주 상장이 진행이 되고요. 그 전에 이렇게 좀 약세를 띠는 것은 사실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추적 물량이 128만 주였는데 126만 주 매도를 했고요. 7.8%로 또 이제 보율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대차장고는 그래도 꾸준히 좀 줄어드는 추세였고요. 지금 4,900만 주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차장고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매도 잔고가 같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이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공매도 잔고가 좀 상환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그 신주 상장 물량에 대해서 소화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적어도 이제 신주 상장 이후에 2달 정도 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2달 정도 기간 동안 이 월봉이 어느 정도 하락 상승 반복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좀 그 제가 그리고 있는 그 시나리오를 그린다면 좀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다가 다시 한번 그 SMR 이슈와 같은 그런 이슈와 함께 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정도까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 큰 상승을 위해서는 또 이런 매집 과정과 그 다음에 소화 기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천천히 원래 하시던 대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계속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은 소스 따라서 좋은 움직임을 따라서 갈 것이다. 그래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 뜬다라고 하죠. 지금 원자력 이슈가 계속 있었지만 원자력 이외에도 이렇게 폐배터리 시장에도 진입을 했고요. 2030년에는 폐배터리 시장이 10배 높아지는 그런 좋은 시장을 두산중공업이 또 선점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배터리 시장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전기차가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따라 배터리도 대량 생산이 진행되면서 지금 배터리 기업들이 좀 많이 떴습니다. 근데 그 배터리를 계속해서 이제 새로 찍어내기만 한다면 그 폐배터리죠. 폐건전지가 이제 환경오염처럼 되듯이 폐배터리도 상당히 지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시장이 결국에는 2030년에는 아주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그 배경을 보자면 2020년 이후에 전기차 사용 폐배터리가 배출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활용 및 재사용이 유망 시장으로 떠오른다.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 이후에 전기차가 보급 확대가 되었고요. 특히 최근에 그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지금 탈석탄을 진행 중인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이제 25년 기준 1243기가와트급이고요. 연평균 46.7%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43기가와트면 지금 원전 그 1.1400메가와트급을 이제 뭐 폴란드나 이런 데서 수주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이제 1.4기가와트죠. 그 원전이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죠, 이게? 거의 1000개가 있는 겁니다. 1000개. 그런 큰 원전을 1000개 지어야지 이 전력이 감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배터리가 얼마나 그 조그만한 게 많아야 되겠습니까? 그 1290을 기가와트를 감당을 하려면 그래서 그만큼 지금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신기술을 두산중공업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와 두산중공업 등 재활용 사업 진출을 참여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 얘기는 넘어가고 두산중공업 얘기만 하자면 폐배터리에서 탄산리튬을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화학재를 쓰지 않는 자체적인 공법을 개발해서 친환경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연 1,500톤 규모의 폐배터리 처리 설비 실증을 추진하고 순도 99%의 탄산리튬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500톤 규모죠. 연 1,500톤 규모.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이 폐배터리 시장을 위한 실증을 진입을 하고 이게 실증이 진행이 되었을 때 네, 공장 확대와 그 다음에 그 고객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또 폐배터리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SMR과 그 다음에 원전, 해외 원전 신규 수주가 진행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폐배터리 시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죠. 풍력 시장.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계속해서 기대되는 소스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가가 다시 한번 급등을 막 계속해서 이어가기는 어렵지만 좀 조정 기간을 충분히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요. 천천히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들 네,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아직은 저는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